바로가기 라인, 공지사항 갤러리, 그 다음에 하단 메뉴까지 모두 만들 생각입니다. 요번엔 좀 특이해요. 여태까지의 컨텐츠는 공지사항 갤러리 바로가기 이 순서대로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로가기를 위에 올려놨죠. 그리고 사진도 여러 개였어요. 다 클릭해서 다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아랫부분 바디 랩으로 묶어놨고요. 바로가기 그 다음에 컨텐츠로 이렇게 두 가지 묶어놨죠. 바로가기의 사진들 먼저 가져오겠습니다. 모두 다 클릭할 수 있게 ahref 샵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mg src는 이미지스 폴더 안에 그 다음에 바로가기 쇼컷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총 7장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lt 값도 간단하게 1이라고 써줬고요. 생각보다 상당히 큰 사진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A부터 A까지 여기까지 붙여넣기 2, 3, 4, 5, 6, 7 사진의 이름만 좀 바꿔줄게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이제 바꿔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alt 값도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저장하시면 나오겠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블록 단위이기 때문에 아래로 끊어지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지사항과 갤러리 요거 아래 컨텐츠 안에 이제 공지사항과 갤러리가 있죠. 여기도 만들어보죠. 자, 공지사항과 갤러리는 먼저 타이틀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div 클래스는 탭이라고 하나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탭 메뉴 만들 때는 버튼을 만드는 거고요. 그냥 탭이라고 썼을 때는 그냥 글자만 두껍게 제목이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4 조금 두껍게 만들었고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공지사항 하나 써주시면 되겠죠. div를 만들었으니까 나중에 꾸미기가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항상 쓰는 거 있죠. ul 그 다음에 li 넣어가지고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공지사항의 내용들 다 하나하나 클릭할 수 있게 만들 거니까 ahref 샵 여기다가 이제 타이핑 쓰시면 되죠. 공지사항 1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날짜가 들어야 되니까 스판 따로 써가지고 만드시면 되죠. 2024년 오늘은 7월 30일 저장하시면 공지사항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공지사항 1 그 다음에 날짜가 나온 모습 되겠죠. 자, li부터 li까지 2번, 3번, 4번 만드시면 되겠죠. 공지사항 2 그 다음에 공지사항 3 공지사항 4 쭉 내려오게끔 만들어줬고요. 이 만드는 형식은 갤러리도 똑같아요. 단지 글자가 아니라 사진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갤러리도 똑같이 넣어주겠습니다. div 클래스 탭 나중에 이름을 한 번에 불러와서 꾸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h4 두껍게 갤러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갤러리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모습 나왔죠. 요것도 사진 넣어야 되니까 ul 그 다음에 li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링크 걸 거니까 ahref 샵 넣어놨고요. img src는 이미지스 폴더 안에 갤러리 1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lt 값도 간단하게 1번 넣어놨고요. 그럼 사진 나오겠죠. 근데 요번에는 사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요거 사진 아래다가 상품 후기 같은 게 써져 있습니다. 상품 후기. 그럼 눌러서 상품 후기를 봐야겠죠? 고객들이 이제 뭐라고 썼는지 내용들 보는 자리도 있어요. 스판 하나 넣어주시고 여기다 이제 상품 후기 1번이라고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나오겠죠. 요거 나중에 내려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li부터 li까지 다시 복사하신 다음에 2번, 3번 상품 후기 2번 그 다음에 2번 사진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사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바디랩 부분은 우선 HTML은 다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오시면 뭐 내용들이 끝났죠. 여기를 하나씩 꾸며 보겠습니다. 우선은 뭐 공간도 잘 활용해 주시고요. 너무 붙어 있지 않는지, 아니면 간격이 좀 떨어져서 자연스러운지, 크기도 일정한지 CSS에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바디랩부터 일단 플로라이트 오른쪽에 붙어라 말했고요. 다 오른쪽 벽면에 붙게끔, 왜냐면 왼쪽에서 다 차지할 거니까 요 자리들을 다 써줄 거니까 오른쪽에 붙게끔 말했고요. 그 다음에 위스는 계산기를 이용했습니다. 100%를 쓸 건데 200짜리만큼은 빼주겠다. 높이 여기에서는 400픽셀이죠. 150과 200, 250 두 개 더해서 400픽셀의 높이를 써야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의 컬러 넣어주겠습니다. 색깔은 정해준 게 있으니까 FAE BDC 이렇게 색깔 넣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백그라운드 색깔 들어갔어요. 다 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쇼컷 공지사항 갤러리가 이거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쇼컷 왼쪽으로 붙어라. 그 다음에 넓이는 100% 쓰겠다 했고요. 높이는 150, 여기선 150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플렉스. 잠깐만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사랑을 나눠요. 그래서 이제 사진 같은 거를 한 줄로 넣을 때는 이렇게 플렉스 쓰시면 돼요. 글자를 한 줄로 쓸 때는 인라인 블록.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플렉스 쓰시면 한 줄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크기 뚫고 넘어갔어요. 사진의 사이즈 조절하면서 가야겠죠. 쇼컷에 이미지 사진을 불러왔습니다. 플로 레프트 왼쪽에 붙어라 말했고요. 그 다음에 넓이는 100픽셀 하나당 100픽셀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 요것도 100픽셀 써가지고 유지를 시켰습니다. 가로 세로 100픽셀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마진 탑 너무 붙어있으니까 여기서 25픽셀 넣어서 만들게요. 그러면 조금 더 깔끔해졌죠. 그리고 여기 위에서 플렉스 쓴 거를 조금 더 얘기하자면 저희가 이 틀에서 벗어나는 거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한 줄, 우리는 보통 그것보다는 그냥 한 줄로 만들 때 쓰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쇼컷을 생각해보면 화면을 다 쓰고 이제 150 라인이잖아요. 요거를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 안에 다 들어가게끔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쇼컷의 이미지 사이즈 줬고요. 그 다음 위에 간격을 살짝 줬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우스 갖다 대면 쇼컷의 이미지의 하버 오펙시티를 0.5 넣어가지고 불투명도를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부분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지사항과 갤러리 요걸 좀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노티스 먼저 공지사항은 왼쪽, 그 다음에 넓이는 40% 썼습니다. 여기 고정된 거에서 40%. 그 다음에 여유를 줬죠. 왼쪽에는 7%만큼 들어있게끔. 그럼 내가 이제 화면을 줄이거나 늘려도 그 비율이 유지해줘요. 픽셀 단위 안 썼으니까 그 비율 유지되는 모습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3%만큼 여유를 줬습니다. 완전히 딱 붙지 않게. 날짜를 쓰면 이제 살짝 떼지겠죠? 갤러리도 마찬가지로 복사 붙여넣기 똑같이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탭. 공지사항 갤러리는 div 클래스 탭으로 만들었죠? 이제 여기서부터 가보죠. 탭. 한 번에 불러왔습니다. 넓이는 100% 다 쓰게끔 만들 거고요. 그 다음 높이 40픽셀 주겠습니다. 그러면 살짝 벌어졌죠. 살짝. 왜냐면 아직까지 글자는 20픽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벗어난 모습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밑줄도 하나 넣어주시면 좋겠죠. 일단 마진 바텀에서 8픽셀만큼 넣어줬고, 그 다음에 보더 바텀, 보더의 바텀 여기다가 2픽셀 선 하나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선으로 주면 되겠죠.
색깔은 회색으로 999999 이렇게 선들 넣어놨습니다. 자, 요거를 잠깐 지워볼게요. 마진 바텀을 지우시면 이렇게 완전히 붙어있죠. 완전히 붙어있는 모습이 나왔고 얘를 살짝 여유있게 주려고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둘 다 탭이라서 그냥 한 번에 이름 불러왔습니다. 노티스의 뭐 H4, 갤러리의 H4 각각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런 거는 균등해야 되니까 지금처럼 가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글자 꾸미기요. 탭은 정확히 말하면 공간이었고요. 공간. 그 다음 저희는 H4라고 만들었잖아요. 탭에 H4라고 이렇게 불러왔어요. 타이틀, 플로 레프트, 왼쪽에 붙어라. 그래서 여기 왼쪽에 붙는 모습 나왔고요. 그 다음에 높이 40픽셀. 아까 전에 위에서 탭에서 40의 공간 줬는데 여기 위에 이 위에 붙은 거예요. 이 위에. 그래서 가운데 정렬 준 거죠. 라인 헤이트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타이트니까 보드까지 두껍게 만들어주겠습니다. 폰트, 웨이트, 보드까지 하나 넣어가지고 좀 두껍게 여유를 줬죠. 그 다음 이제 공지사항의 글자들. 점 노티스. 노티스의 li라고 부르시면 되겠죠. 위스는 100%. 여기 라인에 다 쓰겠다 말했습니다. 그 다음 높이. 하나하나의 높이는 40픽셀. 주면 되겠죠. 우리 여기 공간이 250입니다. 250.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요거만 써도 200. 그 다음에 여유가 좀 들어갔으니까 요 정도 주시면 좋겠죠. 50 쓰면 많아요. 50 쓰면 많고 한 40 정도로 통일해서 갔습니다. 그럼 하이트 썼으면 같이 써야 되는 게 라인 헤이트까지 같이 40픽셀 주시면 세로 가운데 정렬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폰트 조금 줄이겠습니다. 16픽셀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살짝 줄였어요. 그 다음에 날짜들은 이제 오른쪽에 밀면 되겠죠. 노티스의 스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플로 라이트 써가지고 오른쪽에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글자들 살짝만 더 줄게요. 점 노티스에 li의 a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패딩을 0, 10픽셀 주겠습니다. 그럼 0을 줬다는 얘기는 위아래는 간격이 없어요. 근데 지금 10픽셀은요 좌우. 이 글자들이 안쪽 들어가겠죠. 선이랑 라인이 맞으니까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이 좌우 왼쪽과 오른쪽은 살짝 안쪽으로 넣어주려고 만든 겁니다. 이렇게 들어왔죠. 자, 그 다음은 이제 갤러리. 갤러리 여기서부터 또 만들어보죠. 갤러리에 UL 한번 넣어줬고요. 이것도 지금 사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고 있고 내가 원하는 거는 이 공간 안에서 아까 여기 공간 요 공간 안에서 빠져나가는 게 싫어요. 그 다음에 일자로 주고 싶어요. 그러면 위에 썼던 그대로 디스플레이를 플렉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줄로 잘 들어왔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의 사이즈가 커서 삐져나갔습니다. 갤러리에 LI드 하나하나 요소들을 불렀고요. 플로 레프트 왼쪽에 붙어라. 그 다음에 위스 160 픽셀 하나 주겠습니다. 나중에 사진도 조절할 거니까 160 픽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높이 150 픽셀.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16 픽셀. 폰트니까 여기 아래 있죠. 요 아래 글자들 바뀌는 모습 나오겠고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 가운데 정렬도 시켜줄 거고요. 그 다음에 너무 붙었어요. 너무 붙었으니까 요거를 조금 여유를 주겠습니다. 좌우도 줄 거고 위아래도 줄 거예요. 그래서 패딩을 위아래는 15, 그 다음에 좌우는 10 주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위아래 줬기 때문에 살짝 삐져가는 모습도 나왔죠. 사진이 빠져나온 게 이렇게 빠져나온 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갤러리, 이미지 이렇게 불러왔고요. 맥스 위스를
최대 넓이를 100%까지만 주겠다 말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거 넘치는 거는 안쪽으로 다 들어오는 모습 되겠습니다. 사진 같은 거 넣었을 때 몇 픽셀에 몇 픽셀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볼 때 이제 반응형에서는 좀 안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 위스 이 네모칸 안에서만 보여라. 이렇게 나왔고요. 그럼 이제 단점도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냐? 원래는 거의 균등한 것처럼 보였는데 확대를 하면 할수록 공간이 점점 더 벌어지는 모습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높이를 따로 주셔야 돼요. 여기를 이제 오토로 주시면 이미지 비율 고정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갤러리에 LI의 합업 마우스를 갖다 대면 여기다 갖다가 대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펙시티를 0.5 또 주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모습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